273페이지부터 있는 제7장 투자부동산이라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부동산. 자, 투자부동산. 최초 인식 시점에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부동산이 다른 자산하고 구분하는 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산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 이후에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이런 회계 처리가 있고요. 앞에 유형 자산은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다른 계정으로 바꿔줘야 되는 계정 대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회계 처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이슈가 되겠고요. 자, 275페이지 투자부동산에 정의해가지고 동그라미 투자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 토지, 건물이어야 하고요. 근데 이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고요. 형태가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부동산이라고 하고요. 투자부동산 예시해서 예를 들면은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리고 기업에 가서 이제 토지가 있다. 그래서 회계사가 자, 이 토지를 무엇에 사용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직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직접 소유하고 운영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을 운영 리스 말이 뭐 그렇잖은데 세놓고 있는 거죠. 자, 건물을 이렇게 세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놓고 있으면은 그 건물은 이렇게 투자부동산, 임대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 리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리스라는 게 가령 이제 건물의 내용 연수가 40년인데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뭐 39년 동안 그 건물을 빌려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 건물의 대부분을 혼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래 형태가 금융리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리스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얘를 세를 놓는 거죠. 그래서 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세를 놓는 경우 그러한 건물도 투자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부동산, 그런 것들이 투자부동산에 들어간다. 275페이지 보면은 투자부동산과 다른 자산 구분이라고 있어요. 다음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예시이다. 해가지고 토지나 건물이다. 근데 토지나 건물을 앞에서 우리 유형자산이라는 거 배웠죠? 유형자산이 뭐예요? 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 자가사용 부동산이라고 하고 유형자산이라고도 해요. 이 기준서, 투자부동산 기준서를 읽어보면 자가사용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자가사용 부동산은 유형자산을 이야기해요. 근데 토지나 건물 이것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건설회사예요. 단독주택을 여러 채 지었어요. 목적이 뭐냐? 이게 팔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건설회사에 있어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3자를 위해서 건설을 한다. 누군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회사인데 그 건물을 지어준다. 그럼 이 뒤에서 배우는 건설계약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걸 금융리스로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장부에서 제외해야 돼요. 리스 회계에서 다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275페이지 아래쪽하고 276페이지에 보면은 투자부동산하고 유형자산하고 흡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투자부동산은 임대목적, 시세차익 목적 그런 토지 건물이죠. 근데 똑같은 토지 건물인데 그걸 회사가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형자산으로 구분돼요. 주로 생산, 공장의 토지 건물이다. 또는 뭐 우리 회사 관리부서가 사용한다, 마케팅 부서가 사용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도 유형자산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로 임대에 사용되면은 투자부동산으로 구분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임대에 사용되더라도 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냐? 276페이지 중간에 양갈로 A가 있고 거기 보면은 일부분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임대에 사용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남도 쓰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동그라미 1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이 건물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3층인데 3층을 나도 쓰고 남도 쓰고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은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구분해라. 그래서 이게 분리 매각이 가능하다. 그럼 내가 쓰는 부분은 유형자산 이렇게 하고 내가 임대 주고 있는 부분은 투자부동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2에 보면은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하면 투자부동산, 그렇지 않으면 유형자산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층 가운데 내가 사용하는 부분은 아주 기퉁이다. 네, 아주 기퉁이만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3층은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는 거고요.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 아주 경미한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전체는 유형자산으로 구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게 독립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임대나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독립적인 현금을 창출한다. 유형자산은 이게 생산이나 관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자산하고 결합해가지고 현금을 창출한다. 그런 특징을 가진다. 자, 그리고 276페이지 양갈로 B에 보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준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걸 임대 주고 있으면서 내가 뭐 가령 이제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 용역, 이제 뭐 수리나 주차 이런 것들을 봐주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임대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공하는 용역 자체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의 하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면서 투숙객들한테 뭐 온갖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내가 빌려주기는 하지만은 내가 제공하는 용역을 더 크게 봐서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7페이지 거기 양가로 C에 보면은 지배 종속 기업 간의 부동산 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지배 회사 가령 이제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A 회사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표해야 되고 그 다음에 B 회사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A 회사와 B 회사를 하나의 연결 실체라는 개념으로 봐서 요거를 합한 재무제표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을 임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A 회사 이 개별 재무제표에는 이 임대주고 있는 건물이 투자부동산 이렇게 회계처리 되겠죠. 근데 A 회사가 건물을 임대주고 있는데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B 회사, 자기 종속회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어때요? 이게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해서 하나의 경제실체를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데 연결 관점에서는 그냥 내 건물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종속기업 간의 부동산 리스는 그냥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7페이지에 보면은 제2절 투자부동산 후속 책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부동산 후속 책정.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든지 또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방법은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유형 자산에서는 분류별 선택이 가능했지만은 투자부동산에 있어서는 가령 예를 들면은 A라는 기업은 모든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 적용한다. B라는 기업은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 적용한다. 이렇게만 회계처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277페이지에 이 원가 모형 이렇게 있는데요. 원가 모형,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이거는 유형자산에 따라서 유형자산 앞에서 배웠던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럼 매 기말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 아직 손상을 안 배웠지만 뒤에 나오는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도 경우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투자부동산 기준서에 있어서는 여기 원가 모형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유형자산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3. 공정가치 모형 있어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그래서 278페이지에 보면은 공정가치 모형에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발생한 기간의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투자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게 100만원 올랐다. 그래서 1,100만원이 됐다. 그럼 공정가치가 1,10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를 1,100만원으로 만들어 주려면 투자부동산을 100만원 올리고 이거를 평가이익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이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예. 앞에 원가 모형에서는 어땠어요? 원가 모형에서는 유형자산처럼 그냥 계속 감가상각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변동은 결국은 이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서만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또는 투자부동산을 떼내고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이러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서만 가치가 이렇게 장부금액이 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유형자산에 있어서는 재평가 모형 적용할 때도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가치 평가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걸까? 기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유형자산은 종속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요. 그래서 가령 이제 유형자산을 한 해 동안 사용했다. 그러면은 거기 같이 소멸된 감가상각이라는 금액을 이거를 뭐 가령 이제 제조원가로 가는 수도 있고 뭐 개발비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가가 배분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투자 부동산은 이게 단독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배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앞에 거는 종속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원가를 배분해서 어디로 보내야 된다. 뭐 제조원가다, 뭐 개발비다 이렇게 보내야 된다. 그러나 투자 부동산에 있어서는 원가 배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공정가치 모형을 채택한 기업에서 예외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채택한 기업도 다음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령 이제 P기업이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이렇게 선택했으면은 전부 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거기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278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1. 처음부터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매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가 그 매출 채권을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대신 가져가라 기업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쫙 경상북도 문경 오지에 있는 그래서 주변에 뭐 땅도 없고 주변에 뭐 거래되고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시세를 알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원가로 인식해야 되겠다. 나중에 원가가 공정가치가 밝혀지면은 그때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투자 부동산은 기업이 공정가치 모형을 채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동그라미 2 건설 중인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중인 투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하고 건설이 완료되어야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건설 기간에는 일단은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건설 기간에는 일단은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이 완료되면은 공정가치를 측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도 건설 기간에는 임시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는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양갈로 3 리스와 투자 부동산. 리스와 투자 부동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와 투자 부동산. 이제 앞에서 이제 자기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또는 이걸 금융 리스 계약 형태로 내가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이게 투자 부동산의 정의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은 그러면은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기준서 제정 당시에 요렇게 이제 안을 만드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개인이나 기업한테 토지를 임차해 주고요. 그래서 임차 조건이 50년, 60년 또는 70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어떤 기업이,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그 상해에 자기들이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돼야지만이 재무제표가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오랫동안 빌리고 있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투자 부동산 회계 처리를 하게 해줘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빌려 쓰고 있지만은 이게 그 현실적으로 값어치가 엄청나고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돼야지 우리 회사가 제대로 그 실질이 반영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그 이의제기를 받아서 이걸 일반적인 규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운용리스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게 투자부동산의 그 요건을 충족하고, 즉 시세차익이나 임대차익 목적이고, 그리고 기업이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이게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경우 투자부동산은,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해라.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조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리스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투자부동산 목적이고 투자부동산 분류를 선택하고, 그리고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회계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주관식 시험에 이거를 주관식 쓰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80페이지를 볼까요? 280페이지에 케이스 1 투자부동산 기초라고 있어요. 케이스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개발은 결산일이 12월 31일이고 여의도에 빌딩 1개층을 구매하였다. 이 빌딩은 내용연수 10년 잔존과 지형으로 예상되며 자산 소비 행태는 매년 균등하다고 판단된다. 자산 소비 행태가 매년 균등하다, 이런 무슨 이야기예요? 정액법 삼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의 취득원가 이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서 X1년 초 취득원가 등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요구사항은 다음 각각 독립적인 상황에서 X1년, X2년 기말 분계를 하시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기 이제 4가지 회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 원가 모형은 우리 유형자산에서 그걸 쉽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원가 모형 말고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X1년 초에 건물을, 여기 단위가 1000원이네요. 그래서 뭐 1000원 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건물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현금 1000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이런 회계 처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가사용 부동산이다. 유형자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인 경우에 결산이 2단계죠. 첫 번째는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1000원, 내용연수 1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잔존가치 0, 정액상각. 그러면 감가상각비 1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 이렇게 하고, 누계액 100을 없애고 건물을 없애고, 결국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순액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건물 100원이 없어지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가 뭐죠? 두 번째 회계 처리는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900원이 되는데 지금 공정가치가 117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1170원이 되도록 재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270원만큼 건물을 올려줘야 되고요. 건물을 270원만큼 올려줘야 되고, 이걸 OCI 이익으로 27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러면
X 1년 됐고, 자, X 2년 회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2년 또 감가상각해야 돼요. X 2년에 또 감가상각해야 돼요. 그래서 1 감가상각비 여기 1170원 이제 10년에서 1년 지나서 9년 남았죠. 그래서 130원 130원만큼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130만큼 떨어뜨리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이제 1040원이 되죠. 1040원. 그리고 2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700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을 700원으로 수정해 줘야 돼요. 자, 재평가 모형 건물을 700원으로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건물을 340원을 일단 드러내야 되죠. 네, 그래서 건물을 340원 드러내야 되고요. 이전에 OCI 이익 인식한 게 270원 있었으니까 이제 OCI 손실을 27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70원을 단기 손실로 70원 인식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재평가 모형 유형 자산인 경우에 재평가 모형 회계처리가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게 임대 목적이다.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그런 경우 회계처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 목적이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그래서 최초에 X 1년 초에 건물을 1000원에 취득했다. 현금 1000원을 지출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 말에 이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면은 공정가치 평가만 하면 되죠. 감가상각하고 공정가치 평가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은 기존에 이게 1000원인데 얘가 얼마가 되도록 회계처리 돼야 되나요? 1년 말 공정가치가 1170원이니까 1170원이 되도록 건물을 수정해 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건물을 170원 올려주고 170원을 OCI 이익으로 잡나요? 네, 그게 아니고 단기 손익으로 잡죠.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라는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라는 단기 손익으로 170원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X2년에는 기말에 공정가치가 700원이 됐어요. 그래서 700원이 되면은 요 1170원인 건물을 떨어뜨려 줘야 되겠네요. 건물을 370원만큼 떨어뜨려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차이 470원만큼 떨어뜨려 줘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손실로 인식해야 되겠죠. 공정가치 평가 손실이라는 단기 손익 과목으로 이렇게 470원을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 회계처리가 제일 간단하죠. 감가상각도 없고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해서 회계처리가 제일 간단한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 해서 이제 제 2절을 마쳤고요. (282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넘기면은 282페이지부터 282페이지부터 사용목적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목적 변경. 사용목적 변경. 시내에 보면은 이제 그 빌딩들이 늘 새로 만들어지고 뭐 이사 오고 이사 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이제 뭐 회사가 이제 건물을 사용하다가 그럼 이제 유형 자산이었을 테죠. 그러다가 다른데 높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가고
요 사용하던 조그만 건물에 임대 줬어요. 그러면은 요 건물이 자가사용 부동산에서 임대 부동산이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사용 목적이 변경돼서 회계 처리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목적이 변경되면은 이렇게 그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회계 처리를 바꿔줘야 돼요. 예, 개정 대체가 발생하게 돼요.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예, 투자 부동산이다. 투자 부동산이면은 이게 이제 임대나 또는 투자 목적, 임대나 투자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임대 주고 있다가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 내가 우리 마케팅 부서를 거기 집어넣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마케팅 부서가 들어가면은 그게 자가 사용이 되니까 유형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 임대 주고 있다가 그 세던 사람 내보내고 우리가 직접 사용한다. 그러면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럼 그런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투자 부동산을 버리고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반대 경우도 성립하죠. 반대 경우 어떤 건물을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가 새로 우리가 건물을 큰 거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는 그쪽으로 이사가고 기존에 있던 요 조그만 건물은 임대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 자가사용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회사에 있어서 종종 있는 일인데요. 앞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가령 이제 단독주택을 한 100채 정도 지어가지고 이걸 분양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 지어가지고 분양에 들어갔는데 분양이 잘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면은 일단 뭐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라도 놓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세를 놓는다? 그럼 결국 그 경우에 그 세를 놓는 임대하고 있는 그 건물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을 때는 이게 재고자산, 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었는데 이거를 안 팔려가지고 세를 준다. 그럼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재고자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개발이 막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이다 학교다 이렇게 편의시설이 쭉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이 단독주택들이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던 사람 기한이 되면 내보내고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임대 부동산, 즉 투자 부동산이었던 게 이제 재고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지나 건물 이런 그 부동산들은 용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계정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고요. 자, 282페이지 아래쪽에 보도록 할게요. 282페이지 아래쪽에 이 계정 대체 회계 처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양갈로 1 투자 부동산이 원가 모형인 경우 투자 부동산이 원가 모형. 그래서 자, 투자 부동산의 계정 대체. 그런데 투자 부동산이 원가 모형인 경우. 기존에 임대 주던 거를 이제 뭐 자가 사용이나 재고자산으로 바꾸게 됐다. 또는 반대로 기존에 뭐 자가 사용하든지 또는 판매 목적이었는데 이거를 임대로 하게 됐다. 이런 서로 반대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게 투자 부동산을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냥 가령 이제 임대 주던 거를 가령 회사가 마케팅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사용하게 됐다 이러면은 그 투자 부동산 그 원가를 떼내고 고스란히 같은 금액을 이제 유형 자산으로 또는 재고 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반대의 경우 가령 이제 그 회사가 사용하던 건데 이렇게
우리는 옆으로 이사 가고 이걸 임대 주게 됐다. 그럼 임대부동산이니까 투자부동산을 인식해야 되는데 얼마로 인식할 것인가? 그 자기가 사용할 때 장부 금액이 있겠죠. 이걸 떼내고 고스란히 같은 금액으로 투자부동산 인식하면 되겠다.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인 경우에는 지극히 뭐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이건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28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83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이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 그래서 대체 전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거나 아니면은 투자부동산으로 가는데 그게 대체 전이나 대체 후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3페이지 양갈로 2의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뭐 그 복잡한 이야기 써 있는데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가령 이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인 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는 다른 걸로 사용 중인데 이거를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체 전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거나 또는 대체 후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먼저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정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 공정가치 평가, 후 계정 대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여기 283페이지 여기 제목 옆에다가 써주면은 모든 사항들이 다 정리가 돼요. 모든 사항들이 다 정리가 돼요. 여기 옆에다가 선 공정가치 평가 후 대체, 선 공정가치 평가 후 대체 이렇게 써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284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뭐 거기 28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나 283페이지의 서술한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가령 이제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 사용하게 됐다. 또는 재고자산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선 공정가치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럼 일단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령 투자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부동산 올려주고 평가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평가된 상황에서 이런 과목으로 후 대체해라. 후 대체해라. 간단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자가사용 부동산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 공정가치 평가해라. 이거를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선 공정가치 평가해라. 그럼 자가사용 부동산을 선 공정가치 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령 이제 건물이다. 그럼 건물을 올려주고 재평가 모형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있겠죠. 얘가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모형이든 상관없이 자가사용 부동산을 먼저 공정가치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래서 가령 이제 원가 모형 회계 처리를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공정가치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가정이 발생했다. 그럼 건물을 올려주고 OCI 이익을 잡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겠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한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투자부동산 이렇게 바꿔줘라.
재고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의 경우도 얘를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주는데 회사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일단 실현된 걸로 봐서 일단 공정가치로 평가해줘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가령 이제 가치가 올라갔다. 재고자산을 올려주고 재고자산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된 다음에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그런 회계처리가 있게 되겠어요. 다 요런 이야기죠. 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해서 그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정을 대체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별 이야기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제 자가건설 부동산인데 나중에 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 그러면 원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원가로 인식하고 개발이 완료되면은 그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평가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이제 마지막은 당연한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85페이지에 투자부동산 대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케이스 2 투자부동산 대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2 투자부동산 대체 A사는 어떤 건물을 X1년 초에 취득하였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건물이 감가상각 대상인 경우에 내용연수 40년 잔존가치형으로 정액법 상각한다. 이 건물의 취득원가 이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1,000원 단위로 1년 초에 1,000원에 취득했어요. 그래서 건물 1,000원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1년 초에 건물 1,000원 그리고 현금 1,000원 이런 회계처리를 하겠죠. 이런 회계처리를 하고요. 상황 1 보면은 회사는 이 빌딩을 취득 시부터 시세 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고 시세 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시세 차익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게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거기 시세 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줄을 쳐서 투자 부동산 이렇게 써주면은 좋겠네요. 자, X2년 기말 회사는 이 빌딩을 자가사용 용도로 전환하였다. 자가사용 용도로 전환하였다. 거기는 줄치고 유형자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으로 2년간 회계처리하다가 2년 말에 유형자산으로 전환한다. 그런 이야기고 회사는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모두 원가 모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으로 2년간 회계처리한다는 거죠. 매년 각가상각 얘도 원가 모형, 얘도 원가 모형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1,000원인데 40년 잔존가치형 정액법 상각 매년 25만큼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25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2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칸이 좁으니까 편의상 그냥 바로 건물을 터는 회계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1년 초에 이런 회계처리가 필요하고 1년 말에 이런 회계처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년 말에도 같죠. 2년 말에도 같은 회계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25 건물 25 이런 회계처리 해주고 그리고 2년 말에 이걸 자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적용을 해요. 그럼 금액, 기존에 있는 금액을 그냥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투자부동산이죠. 투자부동산인데 투자부동산 지금 건물 950원을 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건물 유형자산이 되겠죠. 유형자산인 건물 950원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되겠죠. 여기 간단히 회계 처리했는데 거기 286페이지처럼 회계 처리는 그렇게 되겠죠. 286페이지에 건물이 투자부동산 1000원 그렇게 있고 그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 50 이렇게 트는 거죠. 그리고 계정대체는 건물 유형자산 1000원 이렇게 하고 그 반대쪽에 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계정대체, 양쪽 다 원가 모형인 경우는 단순히 계정대체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앞에 요구사항 상황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회사는 이 건물을 취득 시부터 시세 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으며 X2년 기말 회사는 이 빌딩을 자가사용 용도로 전환하였다. 회사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회계 처리해 왔는데 얘를 2년 말에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년 말 회계 처리를 보면은 공정가치 회계 처리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공정가치가 1년 만에 900원 그러면은 건물 1000원을 900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00원만큼 이렇게 떼내면 되죠. 이걸 평가 손실로 인식하죠. 평가 손실로 100원 이렇게 하고. 자, 2년 말에는 또 공정가치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900원에 와 있는데 지금 얘가 1200원이다. 그럼 건물을 300원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 300원을 올려주고 이제 평가 이익 3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1200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00인 건물을 떼내고 이제 계정대체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부동산 1200원 얘를 드러내고 어떻게 줘야 돼요? 건물을 인식하는데 이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네, 유형자산 1200원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상황 2를 봤고요. 상황 2는 그 왼쪽 그림에서 표 7-6에서 그게 첫 번째 상황이 되겠죠. 그게 양갈로 1에 해당하는 왼쪽 그림에 양갈로 1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다시 요구사항 보도록 할게요. 상황 3. 회사는 이 빌딩을 취득 시부터 자가 사용하였으며 X2년 기말에는 이 빌딩을 임대로 전환하였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가 사용해 오다가 원가 모형으로 자가 사용해 오다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감가상각 해야 되고 감가상각 25원 이것도 감가상각 누계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순액으로 표시할게요. 건물 25 이렇게 나가고 2년 말에도 이건 이제 원가 모형이죠. 그래서 계속 감가상각만 이렇게 2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25 떼내고 여기까지 하면 건물이 1000에서 장부금액 950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건물이 2년 말 공정가치가 1200이에요. 이거 자가사용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얘를 시가평가, 공정가치 평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200으로 바꿔주려면은 건물을 250만큼 올려줘야 되죠. 네, 건물을 250만큼 이렇게 올려주면은 건물이 드디어 여기 공정가치 1200이 되고요.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이게 그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하게 되면은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250만큼
OCI 이익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건물 유형 자산이 뜰 텐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건물 유형 자산일 텐데 이거를 1200을 떼고 이 건물을 이제 계정 대체, 투자 부동산으로 계정을 이렇게 대체해 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 3은 왼쪽 그림에 어떤 경우예요? 왼쪽 그림에 양갈로 2에 해당하는 거죠. 양갈로 2. 자, 다시 오른쪽 요구사항의 마지막에 있는 양갈로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로 4. 이 건물은 회사의 영업을 고려하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데, 회사는 이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비용으로 X1년 기말 및 X2년 기말에 각각 8만원 및 7만원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X2년 기말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운영리스로 제공하였는데, 운영리스로 제공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이제 계정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회계처리에서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 그래서 1년도 말에 8만원,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8만원 지출했다. 이 건물은 회사의 영업을 고려하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데, 회사는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 비용으로 X1년 기말, X2년 기말에 각각 8만원, 7만원 지급합니다. X1년 기말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8만원 지출했어요. 8만원. 그래서 재고자산 8만원 올라가고, X2년도에도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지출이 있었는데 7만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7만원 지출을 해서 재고자산이 7만원 올라가고, 그럼 재고자산이 지금 총 얼마가 됐어요? 1150이 됐죠. 1000원 인식했다가 150 늘어나서 1150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을 평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1200이다. 그러면 50만큼 올려주고 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거죠. 당기 손익의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재고자산이 공정가치인 1200에 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고자산 이 1200을 떨고 이걸 이제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네,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1200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제7장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말씀드렸습니다.